안녕하세요. 규제 완화에 영끌족이 살아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마지막까지 영끌 사냥을 나선 이들, 실제로는 자기들이 사냥당하는 사냥감이 된 줄 모르는 거죠. 되게 씁쓸하고 되게 황당한 일이죠. 나라 사기꾼이고 관련 업계가 저 영끌족들을 향해서 무슨 짓을 할지 아직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죠. 함부로 빚내는 건 인생을 멸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똑같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빚쟁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뻔히 예견되어 있는 결말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거죠. 아이 고참 부장이에요. 곧 임원이 된대요. 아버지 혼자 돈 벌어서 1억 이상 버니까 이렇게 앞으로 10년 20년 벌면 뭐 4억 5천짜리 집 사는 거 일도 아니지. 이러면서 저금리에 대출을 내서 집을 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는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아버지가 벌어서 생활비도 하고 남는 돈으로 뭐 주택 이자도 내고 원리금도 갚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은 거죠. 아버지는 그 다음 회사로 옮기다가 나중에는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일을 벌립니다. 집에 돈을 가져오기는커녕 돈을 더 빌려서 쓰는 일이 많아졌죠. 엄마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카드로 여기저기 돌려막기 위해서 생활비로 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엄마가 불치병에 걸려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제서야 가정의 상황을 되돌아봤더니 엉망인 거죠. 집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병원비 마련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까보니까 집이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연체돼가지고 내일 당장 경매로 넘어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집이 대출하고 원금하고 대출하고 집값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이게 뭐 헤어지기 7일 전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 일본 소설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한때 일본의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는 너도 나도 다 부자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집을 샀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자산이 아니라 짐이 돼버렸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산 이들이 내년부터 겪게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쉽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습니까? 8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이 6억이 대출이어야 됩니다. 2%대 이자니까 이자 싸지. 5억을 빌려도 5에 1년에 이자가 한 1000만원 밖에 안 됐던 거예요. 한 80몇만원 밖에 이자가 아닌 거죠. 아니 자기 집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8억짜리 집이 9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12억도 될 거라는데 5억 대출 못 받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렸던 거죠. 그랬는데 이자는 스물스물 올라서 2%대가 아니고 4% 5% 뭐 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연말이 되고 내년이 되면 이자가 지금 상태보다 낮아질까요? 언론에서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럴 리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자 폭등입니다. 절대로 쉽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착착착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큰 코 다치는 거죠. 꽤 어려워집니다. 꽤 혼란스러워집니다. 영끌족들의 삶이 좋아질 거다. 글쎄요. 지금은 아닙니다. 영끌족들은 앞으로 인생의 지옥이 그들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편의점에 2,000원, 3,000원짜리 도시락 먹고 미친듯이 투잡하고 쓰리잡하면서 허덕이며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해도 감당 못할 이자와 원금 때문에 허덕일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 못 낳습니다. 뭘 믿고 아이를 낳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사는 게 더 빡세지죠. 힘들어지죠. 점점 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고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끌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을 팔아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됩니다. 1억 손해, 2억 손해 이더라도 팔아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지금도 호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 뭐 지금이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이라도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에게 지옥이 펼쳐집니다. 둔촌주공 18평짜리 7억 2천? 뭐 7억 몇천? 그거 대출받아 살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돈은 1억 있나 2억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출을 5억 6억 이상 받아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평생 노예로 살아야죠. 둔촌주공에 18평 이런 아파트들이 나중에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억 된다 4억 된다 라고 얘기하면 무리일까요? 그런 일이 절대로 오지 않을까요?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한국의 경제상황은 꽤나 암울합니다. 1997년, 98년의 IMF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서서히 스며드는 것처럼 다가오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출 확 땡겨서 아파트 매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아파트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에 물려있는 빚을 갚으면서 허덕이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지금은 집을 살 시기가 아니다. 기다려라. 최소 3년 4년 기다리면 지금 집값에 절반에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절반 안 되면 어떡할래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지금 집값에서 절반이 아니라 40% 떨어지고 30% 떨어져도 떨어진 거 떨어진 거잖아요. 제가 뭐 절반에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집은 절반이 아니라 60% 70%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집은 30% 40%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대략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니 득사같이 달라들어서 저를 보고 뭐라고 욕을 한들 사항은 안 바뀐다. 제가 엉터리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방향, 흐름은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앞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신중하게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울하다, 서글프다, 답답하다 여러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불편하지만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식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오른다 뭐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하죠. 그런 말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걱정합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다. 많이 어렵다. 많이 막막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자세로 더 보수적으로 더 겁내면서 돌다리 다 두드려 보면서 걸어가도 그래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절대로 집 살 시기가 아니다. 집은 최소 3, 4년 뒤에 살아. 그리고 나중에 집을 살 시기가 오면 집을 살 시기가 3개월, 6개월 아주 짧게 오는 게 아니라 최소 2, 3년은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